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동학대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얼핏 떠오르는 것이 보육시설에서의 CCTV 학대 영상이 떠오를 정도로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부터 먼저 생각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실무 현장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아동학대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측면의 아동학대만 계속 강조되다 보면은 저 정도가 아니면 아동학대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서부터가 아동학대이고, 또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동학대라는 것과 아동학대 범죄라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기초부터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구성했으니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아동학대 논의의 출발점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 금지 행위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아동학대라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보호자로서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리될 수 있게끔 학대 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 아니면 욕하는 것, 아니면 뭐 성적으로 뭐 학대하는 것, 이런 것 같은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보호자뿐만 아니라 성인이면 누구나 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방임이죠. 유기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호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동학대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같은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아동은 만 19세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전체가 아동에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기준도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또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넘기면 청소년 보호법 보호 대상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넘어선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생을 말하는 거죠. 맥주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 18세로서 가장 나이가 어리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이 아동의 기준을 만 18세로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굳이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18세로 해놓은 건 아닙니다. 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 행위는 총 11개인데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2, 3, 5, 6호의 그 4가지입니다. 나머지 그럼 7개는 뭐냐? 여기에는 뭐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아니면은 아동을 시켜서 구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장애아를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제공을 하고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무래도 1960년대에 제정되었던 법이고, 그나마 다른 나라 서양의 여러 가지 그 법들을 개수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좀 안 맞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성과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금지 행위 전체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2호, 3호, 5호, 6호 이 4가지가 핵심인데, 이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2호는 성적 학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성추행, 뭐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적 농담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적 학대 행위고요. 3호에는 신체 학대 행위, 때리고 꼬집고 밀고, 그 다음에 회초리 아니면 뭐 방망이, 빠따라고 하죠. 뭐 이런 걸로 때리는 거, 도구를 사용한 폭행을
하는 것이 신체 학대 행위에 들어가는데 이 결과로서 상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서 말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이것은 폭언, 욕설, 협박, 아니면은 어디에 가둬놓는 감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애 둘 데리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한테만 간식을 주고 나머지는 안 줬다. 이런 차별 행위도 역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들어갑니다. 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이 끝났다면 다 너 잘되라는 소리야 앞에서 했던 모든 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6호의 방임 행위가 있는데요. 밥을 안 준다든가 학교에 안 보낸다든가 아픈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간다든가 심지어는 방 청소가 안 된 더러운 방에서 그냥 살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방임 행위로서의 학대가 성립이 됩니다. 딱 듣기에 어떠십니까?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는 뭐고 이제부터 볼 아동학대 범죄라는 건 뭐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러니까 애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동학대일 거고요. 그 학대하는 사람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표현합니다.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다른 법과 다른 그 핵심은 바로 보호자가 주체라는 겁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 즉 친권자를 의미하는 거죠. 아니면은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즉 학교 선생님 또는 계약에 의해서 또는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원 강사, 학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호자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집 고등학교 1학년인 철수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를 보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고 콧구멍만 벌렁벌렁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임마, 너는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놈아. 하면서 머리를 한 대 이렇게 쥐어박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성인이고, 철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제 행동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 행위인 그 때리는 행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체적 가혹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형법상의 폭행죄도 동시에 성립을 할 수는 있지만 특별법인 그 아동학대죄로만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철순의 아빠가 알게 된 겁니다. 야, 철수야, 너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 안 했다고 맞았어? 예, 아빠 맞았어요. 인사 안 한다고 때리더라고요. 대굴박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순의 아빠가 크게 화를 내면서 아니, 그래서 맞았단 말이야? 인사를 안 해서? 그래서 아빠가 평상시 얘기했지, 이놈의 자식아.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냐. 먼저 번 앞집 아저씨한테도 한번 걸려서 그때도 아빠한테 맞은 적 있잖아. 근데 또 그런 소리를 듣고 돌아다니냐.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지게 맞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 아빠는 철수의 친권자죠. 그리고 철수의 친권자니까 철수의 보호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호자가 하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죄라고 했죠.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동학대, 철수 아버지는 아동학대 범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옆집 아이가 철수가 아니라 영이었다. 그러니까 여자애였다. 역시 고1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사안이 이제 성적 학대 사안이라면은 얘기가 또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 농담을 하거나 요새 이런 거 영상 유행하는데, 야한 영상 유행하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를 한 것이 되고요.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것이 됩니다. 이때는 특별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만 적용돼서 처벌이 되는데요. 무지막지한 처벌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말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뭐 몸에 손을 댄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의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는 저는 아청법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법 위반이 되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속세와 인연을 끊고 속세를 떠나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영희에 대한 이런 똑같은 성적 학대가 그 옆집 아저씨인 제가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 영희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실무상 친아빠, 친엄마가 이런 성적 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익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새아빠, 즉 계부인 경우에는 상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도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는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런 보호자가 성적 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또는 성폭법에 따라서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속세를 떠나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부모든 학교 선생님이든 애들 몸에 손을 댈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접촉은 신체적 학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아시다시피 부모나 선생은 때리지를 못하고 애들이 선생을 때립니다. 학교 선생님을 폭행하는 예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부모를 때리는 애들도 있는데 단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반항기라서 그래요.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지금 이때만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덮어서 그냥 넘어가려는 부모님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제대로 크는 건지 제가 확신이 안 듭니다. 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최소한 부모는, 특히 엄마는 담배 피는 중학생 아들, 술 마시는 고등학생 아들, 그 다음에 조건 만남하고 돌아다니는 여중생, 여고생 딸들 등짝을 후려치는 그 정도의 훈육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서 그 양모는 학대치사와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받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35년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아동 성학대의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징역 42년이 확정되었고요. 그래서 엄벌이 되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벌이 되어야 되죠. 다만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법적으로 좀 더 고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아무튼 오해든 실수든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범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출동을 해서 함께 개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스템상 문제가 작게 끝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사안에 처하게 되신다면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의 아동학대까지 폭넓은 사례를 많이 다루어 보신 전문 변호사님과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실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